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노후 준비의 실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는 정말로 나 스스로가 우리 가족 또는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일단 노인 빈곤율 순위입니다. 201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43.2%의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2위와 순위 차이도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2위 미국, 3위 튀르키예,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 연결이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 글로벌 연금 지수라고 그래서 연금 제도나 정책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지금 등급을 A 등급, B 등급, C 플러스 등급, C 등급, 그 다음에 D 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금 준비 제도나 이런 정책들이 잘 갖춰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이 되죠. 그 네덜란드, 덴마크가 되는 거고 B 등급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호주,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 플러스 등급도 지금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국, 벨기에,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룹이 C 그룹입니다. C 그룹의 31, C 그룹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룹의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C 그룹의 나라들 보면은 콜롬비아,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폴란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그 영향력을 갖춘 나라들과 같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같은 그룹 안에서도 순위가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D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저도 연금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연금 제도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 정도의 정책으로 나온 금액으로는 노후 준비 안 됩니다. 현재는 한 6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가 120만 원 또는 부부 기준으로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많은 개혁이 되면서 그 제도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은 각자가 노후 준비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또는 부채, 나라의 부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보면은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율을 순위는 지금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한국이 1위고 레바논, 홍콩, 태국, 영국, 미국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계의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주요국의 일반 정부의 부채 현황을 나타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가장 건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채 가장 적습니다. 그 OECD 평균이 수치로 보면 130인데 한국이 45.4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정부의 부채는 없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는 세계 1위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재정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금 준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기초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산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평균적인 그 연금액이 합쳐서 두 개 다 합쳐서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 빈곤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직영연금은 우리가 공무원연금이나 그런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과 같은 그런 특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이죠. 240만 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60만 원, 27만 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개인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도 91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주택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어야 되고 가능하면 농지연금처럼 경매를 이용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주택이 경매로 나올 확률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적은 자본으로 연금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농지연금이 이미 1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30%, 그 다음에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22.7%로 이미 5명 중에 1명이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수는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30%대에서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받고 있는데, 그렇게만 받을 수만 있다면 연금을 받으면서 한 6년 정도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67세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는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농지연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필수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연금도 영농경력 5년을 채워야 되고 농지를 싸게 경매를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 영농경력은 미리미리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지연금의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5번 낮은 투자비 고액의 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농지연금은 이미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30%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본을 6년 동안에 연금 받은 걸로 자기 자본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무자본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시 인출형이 살아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매월 진행 중인데 5월 달에는 5월 31일에 토요일에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농지를 경매에서 잘 찾고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은 따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지를 현재 경매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농지도 같이 추천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란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하시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